세 번째 시리즈, 인슐린을 낮추는 음식 3화.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 식사 순서 하나가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밥 한 숟갈부터 드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밥상에 앉으면 밥부터 먹는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식사하는 순서, 한 번이라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밥은 나중에 먹는 방식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밥이랑 반찬을 같이 먹으면 되지, 굳이 순서까지 따져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 식사 순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포만감과 연결이 되는지, 식사 순서가 왜 이야기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단백질이 더 중요해지는지까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먼저 단백질이 왜 중요한 영양소인지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는 말을 들으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닭가슴살 도시락을 먹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신경 쓰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단백질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해요.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집을 짓는데 벽돌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피부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카락과 손톱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들도 단백질이고 면역 시스템에서 외부 침입자를 막아주는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수면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어요. 근육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계속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단순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영양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필요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포만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식사 순서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예요.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단백질은 위 안에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배부른 느낌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장작불 비유를 여기서도 써볼게요.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종이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요. 그래서 식후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장작불처럼 천천히 오래 타요. 배부른 느낌이 더 오래 이어지고 다음 식사까지 간식을 찾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소화 능력이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심에 밥과 채소만 먹은 날과 달걀이나 생선이 함께 있었던 날을 비교해보시면 오후에 배고픔이 찾아오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단백질의 포만감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을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 화에서 식사 순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최근에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가 혈당 변화를 더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와 장 안에서 일종의 완충층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소화 전체가 좀 더 천천히 이루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면 이미 채소와 단백질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니까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순서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음식 문화에서는 밥, 국, 반찬을 함께 먹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순서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식사에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시키고 의식적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려고 노력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예요. 완벽한 순서를 따르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왜 단백질이 더 중요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하세요. 예전에는 계단을 달려 올라가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 예전에는 무거운 짐도 잘 들었는데 요즘은 무리하면 다음 날까지 팔이 쑤셔. 예전에는 몸이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오래 걸려. 이런 변화가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변화의 이면에는 근육량 감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육은 30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근육을 유지하고 보충하려면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해요. 오래된 집은 새 집보다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보수 공사를 해줘야 하잖아요. 벽에 금이 가기 전에 미리 채워주고 낡은 부분은 새 재료로 교체해줘야 집이 오래가요. 우리 몸도 나이가 들수록 더 꾸준히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단백질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달걀이 있어요. 달걀은 가격도 부담 없고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아미노산 구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삶아서 드셔도 되고 스크램블로 드셔도 되고 국에 풀어 드셔도 돼요.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구이, 조림, 국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되고 고등어, 삼치, 명태, 연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두부와 콩도 식물성 단백질로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두부는 조림, 구이, 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콩나물, 된장, 청국장처럼 콩을 활용한 음식들도 우리 식탁에 이미 많이 있어요. 닭고기와 살코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나 일반 요거트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아침 식사에 간편하게 활용하기 좋아요. 한 가지를 최고라고 하거나 다른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양한 식품들을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드시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하나의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영양 균형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들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건 이미 아시겠죠.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 호르몬, 면역 기능, 피부, 머리카락 등 우리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도 매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고기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단백질은 고기뿐만 아니라 생선, 달걀, 두부, 콩,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어요.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무엇이든 과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오해는 단백질 보충제가 필수라는 생각이에요. 단백질 보충제는 음식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단백질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의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식단이나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식사에서 작은 변화만 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예를 들면 빵이나 시리얼만 드시던 분들이 달걀 하나를 추가해 보는 거예요. 달걀 하나를 삶거나 구워서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이 더해지고
포만감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요거트 한 컵을 함께 드시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고요. 점심 식사에서는 생선구이나 닭고기를 메인으로 선택해보세요. 밥집에서 밥을 시킬 때 단백질 반찬이 포함된 메뉴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저녁에는 두부조림이나 콩을 활용한 요리, 혹은 살코기를 포함시켜보세요. 그리고 식사 순서에서 오늘 저녁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밥을 먹기 전에 채소 반찬을 두세 젓가락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백질 반찬을 조금 먹고, 그 다음 밥을 드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조금 먼저 드시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은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근육뿐 아니라 소화 효소, 호르몬, 면역 기능 등 몸 전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운동하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째,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부른 느낌이 더 오래 이어지고 간식을 덜 찾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식사 순서는 건강한 식습관의 한 방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순서가 혈당 변화를 더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다만 완벽한 순서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중년 이후 단백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게 중요해져요. 다섯째, 다양한 식품으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 닭고기, 살코기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골고루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무엇을 먹을지만 고민해왔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를 따지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서도 시작됩니다. 오늘 달걀 하나를 더 챙겨 먹는 것, 두부 한 조각을 반찬으로 올리는 것, 생선 구이를 오늘 저녁 메뉴로 선택하는 것,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두세 젓가락 먼저 먹어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은 이 작은 변화들을 기억해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의 한 끼는 분명히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의 첫 식사인 아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건너뛰어도 될까요? 혈당을 고려하면 어떤 아침 식사가 하루를 더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쁜 아침에 단백질과 채소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고의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혈당을 고려한 아침 식사 구성 방법,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아침 식사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